안녕하세요. 새벽딱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4년 1월 5일 출간된 1% 도전의 행복 챌린지 이은진 지음 책으로 다섯 번째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이은진 작가님은 73세에 꿈꾸던 첫 번째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은진 작가님의 프로필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은이 이은진, 대한민국의 미라클 모닝 도전 열풍의 주역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8km씩 매일 카약을 마라톤처럼 탄다. 도전의 주역이자 아이콘으로 각종 텔레비전과 신문, 방송국에 출연해 도전에 대한 열정을 강연하고 있다. KBS, SBS, MBC, MBN, JTBC, 유튜브, TV조선, 경인일보, 각종 신문, 연합TV 등에서 시니어 세대 열풍으로 그녀의 삶의 모습을 다룬다. 전국에서 방송 섭외 1순위로 삶의 도전 장면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운동에 대한 의욕을 잃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을 북돋아 주는 일에 전념을 하다 보니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다. 매일 1%씩 새로운 작은 도전 습관을 쌓아서 국가고시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취득했다. 프리다이빙 자격증도 따서 매일 아침 5m의 수심에서 프리다이빙을 한다. 현재 전국 카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나이는 한국 나이로 현재 72세, 만 나이로 71세, 2023년 기준이다. 70대의 체력이 20대와 똑같다. 매일 새벽 거뜬히 일어나서 하루를 화이팅 외치며 학원과 명상, 기도, 독서, 글쓰기, 운동을 시각화하고 있다. 이 책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꾼 미라클 모닝 1% 작은 기적 습관 8가지, 명상, 학원, 시각화, 청소, 배움, 글쓰기, 운동, 독서의 실천 과정을 보여준다. 습관을 바꾸니 삶의 모든 부분이 건강해졌다. 매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자신과 만난다. 이 책은 그녀의 어두웠던 과거를 바꾼 이야기를 통해 지금 힘들어하거나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손녀가 있는 70세인 할머니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전하는데 젊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무엇이든지 1% 작게 도전하게 될 것이다. 책 전체에 도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하다. 71세에 14kg 체중을 감량하고 질병과 약 없이 살기로 독서를 하며 결심했다. 선수용 카약 K1을 타고 목표가 있기에 그녀의 도전은 끝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1% 작은 도전 습관이 쌓인 기적의 결과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슴에 품은 꿈,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공헌하자 타자도 잘 치지 못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독수리 타법을 익혀서 한 자씩 정성스럽게 글을 썼다. 그리고 인생 최대의 도전인 작가의 꿈을 이뤘다. 이 책이 꿈의 결실이다. 책이 나오기 전에 TV조선 100세 시대에 나올 방송을 촬영하는 PD가 아침부터 카약 타는 모습, 집에서의 생활 등등을 촬영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인생 2막을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산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무엇이든 모르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새롭게 배워 바로 적용한다.
현재 송도의 왕누님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책의 그 모든 내용을 이 프로필에 가득 담으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어보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도 드렸는데, 이 진짜 프로필이 이분을 가까이서 본 저 자신으로 봐도 정말 이게 저 매일 봤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더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리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천사를 통해서 이은진 작가님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또 이분이 쓰신 추천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 헤어 대표 강윤선 대표님이십니다. 추천사. 작은 도전 목표는 동기부여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도 모르게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 구체적인 목표는 그 체계 속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즉, 목표는 동기부여이며 성공을 이끈다. 어떤 이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은 1% 작은 도전 습관의 반복이다. 목표를 아주 작게 나눠서 1%씩 작게 도전하는 습관의 반복이 기적인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서 2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기적이 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1%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도전을 반복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책의 저자 71세 할머니가 카약을 선수처럼 타는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매 순간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 길을 알려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이다. 하루 10분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다 보면 결국은 10분이 작은 성공 습관이 된다. 계속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결국 인생에서 진짜 목표는 사라지고 우울과 좌절로 삶을 망치게 된다. 노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굴과 목소리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목표가 있었다. 71세이지만 목표가 있었기에 동기부여가 되었고 동기가 부여되었기에 행동하고 실천했다. 그 결과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선수용 카약 K1을 타겠다는 도전의 목표와 열정이 이 책이 저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주인이다. 아주 작은 결심이지만 그것이 실행되고 반복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어린 새가 날개짓을 매일 반복하여 하늘을 날게 되듯이 천일을 반복하고 만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분야의 숙련가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 새처럼 서투르고 완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하늘을 날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을 하겠다는 결심과 실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준호 헤어 대표 강윤선 님이 추천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네 분께서 추천 리뷰를 달아주셨는데요. 일단 부시파일럿 책을 쓰신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 저자 오현호 작가님께서 쓰신 리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감히 체화의 여왕이라고 칭하고 싶다. 그녀의 도전이 너무나 순수하고 뜨거워서 주저하고 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처음에는 무모함을 읽다가 여러 번 읽을수록 도전 속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본다. 그녀의 주름과 나이는 더 이상 그녀를 증명하지 못한다.
숫자 따위가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삶을 그려나가는 그녀의 도전을 응원한다. 또 다른 분은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외래교수 더원의 저자 닥터 옥수수님의 리뷰이십니다. 칠순의 나이에 20대의 체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탁월하게 배우는 사람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를 수 있다. 슈퍼에이저인 저자는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고 실천하면서 배우는 유형의 사람이다. 멘토의 조언을 따라 바로 1% 도전을 하여 삶을 바꿔내고 신체 활동량도 일반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높다. 5m의 높이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거나 카약을 거의 국가 선수급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감히 따라할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작은 1%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와 가족과 가까이 지내고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까지 많이 하면서 몸뿐 아니라 뇌도 튼튼한 슈퍼에이저의 삶과 그 숨겨진 비밀을 이 책을 통해서 따라가 보자.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한국 미라클 모닝 대표 감사 메모의 저자 엄남미 작가님이 쓰신 리뷰인데요. 과거 세대의 신념을 혁신하러 오신 이은진 저자의 책을 읽다 보면 젊은 나이인 지금의 나를 반성하게 된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카약 마라톤을 8km씩 하는 것을 보면서 70세라는 나이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20대의 체력이라는 실화다. 그녀의 책을 읽다 보면 도전 열정이 활활 솟아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글들은 진짜 각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쓰신 리뷰들이에요.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 믿을 수 없다. 정말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 자체도 제가 믿기가 있지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꿈만 같은 일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제가 독자 입장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은지 작가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것을 제가 생각한 것 한 5가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은진 작가님은 시간 경영의 달인이십니다. 하루를 3개의 시간대로 나눠서 생활하시는데요. 그거는 진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쁘다면 3배로 살으라고, 3배로 살아보라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신 분이 이은진 작가님이세요. 인생을 3배로 사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24시간은 동일하게 저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24시간을 동일해도 나를 경영하고 내가 채워가는 시간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이은진 작가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나를 위한 시간을 쓰시는데요. 4시부터 8시에 명상도 하고 뭐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이러면서 4시부터 8시까지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8시에서 10시까지 손녀들을 그 학교 보내고 그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시고 또 10시에서 3시 정도 사이에는 사회활동 시간, 봉사 시간 이런 것으로 이용하시고요. 또 3시에서 7시 사이는 또 손녀와 가족 돌봄 시간으로 저녁 식사까지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7시에서 10시까지 나를 위한 시간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아침 4시와 8시, 그 다음에 7시에서 10시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시간은 아침 8시, 10시, 그 다음에 3시, 7시인 거예요. 그리고 10시, 3시는 이제 우리가 사회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죠. 이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맨날 지켜보면서도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시간의 그 활용법을 저는 지금 강력하게 저에겐 인지가 강력하게 인지되는 걸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시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하면서도 해야 하는 일보다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례를 보면 1년 동안 식생활을 바꾸셨죠. 야채, 과일 생활을 하시면서 14kg를 감량하는 다이어트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카약을 3년 동안 매일 중요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그 다음 프리다이빙 자격증, 이런 걸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에 코로나가 있었던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확실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은진 작가님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반복을 견뎌내는 힘이 정말 강하십니다. 그 반복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유를 변명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매일 견뎌내셨어요. 반복을. 반복이라는 거에 참 지루한 시간이죠. 그게 사실 반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도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반복을 견뎌내는 힘의 강력함으로 지금의 그 1%의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카약 3년, 다이어트 1년, 책 쓰는 시간 1년 3개월, 이렇게 출간까지 이렇게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매일 반복의 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시고, 또 네 번째, 돈을 사용하는 원칙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세요. 우리가 저축을 하고 평소에는 우리가 저기 돈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잖아요. 근데 이은진 작가님은 그 모은 돈을 뭐 자산을 늘리거나 뭐 노후의 편안함을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곳에 투자를 하시는 걸 제가 정말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많거든요. 일단은 책을 읽는 곳에 투자하시고 책을 참 많이 사시고 책을 많이 보십니다. 대부분 뭐 사실 많이 이렇게 빌려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책 사는 걸 사실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책을 빌려보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책을 사는 것을 책을 샀을 때 더 애착을 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운동하셨을 때요. 사실 운동을 하셨을 때 우리가 뭐 사실 빌려 쓰는 게 많고 누구한테 이렇게 기부 받아서 쓰는 운동기구도 기부 받아서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일단은 옷을 사시고요. 카약 배를 뭐 등록하자마자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사실 고가고요. 배도 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에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한 6개월인가 지나서부터는 막 경기도 참가하시고 그리고 막 전국 여기저기에 바다에 이렇게 투어하는데도 많이 참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 행동력은 보니까 다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무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원칙이 그 성장을 위한 곳에 투자하시는 거가 좀 색다르고 뛰어난 부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책에서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그 스케이트, 즉 포기하고 싶었을 때 고가의 스케이트를 또 구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말 탁월하신 게 있습니다. 직관적인 행동력.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카약을 타는 걸 보고
바로 질문하고 카약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 감독님을 설득하셔서 그 또 읍소를 하셔서 끝까지 해내신 거죠. 그리고 사실 책을 쓰는 곳에도 뭐 노트북을 구입하고 책 쓰기 공부에 또 거액의 금액을 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한 것을 그러니까 그것도 직관적으로 하셨거든요. 책을 쓰려고 하신 게 아니라 간 곳에서 책 쓰기 공부를 가능했기 때문에 책을 바로 등록하시고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행동력에 의한 투자라고 또 한번 보여집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그 책 쓰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떠오르는 직관의 굉장히 행동력이 뛰어나신 점이 지금까지 우리 이은진 작가님이 오늘에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1%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번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 주변인들의 사실 우리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 저항이 굉장히 많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이제 직관적인 어떤 이제 나의 꿈이 생각하고 나 뭐 하고 싶은데 했었을 때 그거를 주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좋게 오는 거 피드백보다는 약간의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제 그런 조언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돌아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있을 때 그런가라고 해서 주저앉았던 기억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변에는 또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나를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너무나 평범함에 대해서 책에서도 쓰셨는데 너무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경쟁력 있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평범한 속에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또 소극적으로 살다 보니까 가소평가하면 소극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선포하지 말고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은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선포하셨대요. 선포하셨대. 선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해내야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소평가하지 말고 나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일단은 하고 싶으면 선포를 먼저 하고 행동력을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가치관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주변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변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바란다는 왜냐하면은 같이 있던 사람이 뭘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뭐랄까 약간의 불안함도 있어요. 누가 뭘 하고 있으면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사실 저는 어떨 때 그런 불안함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잖아.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 찬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말리는 게 아니라 찬성하지 못하면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상대방을 이렇게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내가 뭘 하고자 하면은 사실 좀 외톨이가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어울리시던 분들과는 좀 시간이 좀 짧아지죠. 평소에 어떤 분과 뭐 하루에 한 두세 시간의 그 시간 타임이 있었다면 내가 뭘 하고자 하면은 내가 막 좌충우돌하고
뭐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또 새로운 것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외톨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도전하는 과정을 지나면 우리가 꿈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꿈을 찾아서 가면 거기 새로운 세상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저런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저렇게 있구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의 그 열정과 꿈과 그리고 그 진행해가는 그 계획과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분들 바라만 봐도. 그러면서 새로운 기운이 나고 새로운 그 세포가 살아난다고나 할까요? 그런 열정들이 내가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또 다른 나의 삶에 또 프렌드십이 생기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앞으로의 삶을 좀 성장하는 곳에 시간과 그 다음에 우리의 돈을 투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제가 이 책을 리뷰하면서 너무너무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엄청나게 정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것처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를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더 뒤돌아보시는 그리고 새로운 나의 꿈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